네, 안녕하세요. 크레이지영 감독입니다. 네, 오늘은 루믹스 S1 마크2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2019년도에 출시된 S1 카메라를 5년 넘게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지, 왜 S1 마크2를 구매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S1 카메라를 상업 현장에서 사용을 하면서 메인 카메라로 아직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AF가 없다시피 한 카메라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S5와 S5II 카메라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각 잡고 촬영을 할 때는 S1 카메라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습니다. 처음에 S1 마크2가 출시되었을 때는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해외 유튜버들의 리뷰를 보고는 굳이 사야 되는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REC 로그나 다이나믹 부스트, 논크롭으로 4K 60프레임이 되는 것, 그리고 4K 120프레임, 보다 정확해진 AF 등 많은 장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촬영하고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일까요? 그리고 4K 60프레임부터는 422 10비트가 아닌 8비트로 촬영된다는 점도 S1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S1에서 S1 마크2로 기변하지 않는 이유 4-5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S1은 2025년 7월 현재 중고 가격이 약 150에서 18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 새로 출시된 S1 마크2는 현재 출시 가격이 429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센서 스펙이 거의 동일하고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광고 영상, 홍보 영상 등 웬만한 촬영은 문제없이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S1과 S1 마크2 모두 24메가픽셀 풀프레임 센서를 가지고 색 재현력과 다이나믹 레인지가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로우라이트, 저조도 촬영 환경이나 컬러 그레이딩에서 사실상 저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듀얼 ISO가 4000에서 5000으로 조금 상향되긴 했지만은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립감과 휴대성입니다. S1 마크2는 개선된 그립감과 크기도 조금 작아지고 버튼의 배열도 바뀌긴 했지만은 S1도 충분히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S1의 묵직함이 손에 꽉 차는 느낌을 주는 것이 저는 좋더라고요. 기동성을 중시하지 않는 스태틱 촬영에선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극한 환경에서의 카메라 성능입니다. 제가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다 파나소닉으로 넘어온 가장 큰 이유가 색감과 손떨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디의 안정성 때문이었죠. 5년 넘게 제가 S1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서 발열로 카메라가 경고가 뜨거나 뻗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S1 마크2는 파나소닉이 자랑하던 발열 안정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추후에 펌웨어를 통해서 개선될 여지도 있긴 하지만은 기계적인 결함이라면은 불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촬영에서 바디의 안정성을 믿을 수 없다면은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사실 저는 S1이 업그레이드된 S1 마크2가 아니라 S1 H 마크2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S1 H 마크2가 아닌 S1 마크2가 출시된 것을 보고 다소 실망스러운 감도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S1 마크2가 전작 S1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고 진짜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모양으로 출시가 됐다라면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 마음이 끌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S1H 마크2가 출시된다는 루머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물론 S1H 마크2가 출시된다고 해도 저는 S1 마크1 카메라를 계속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타 브랜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고사양의 카메라 성능과 바디의 안정성이 믿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S1 마크2에는 내장 ND 필터와 논크롭 6K 120프레임 정도가 탑재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전작 대비해서 컬러감과 바디 안정성을 유지한 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면은 꼭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파나소닉 카메라가 다른 카메라 브랜드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나소닉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타 브랜드에서는 흔치 않는 수시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바디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입니다. 즉, 타 브랜드에서 금 나누기 하는 것처럼 파나소닉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019년도에 출시해서 6년이 넘은 바디를 2025년도 5월에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회사는 아마 파나소닉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고사양의 카메라를 구매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파나소닉 루믹스의 S1 카메라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2025년 현재 카메라 시장에서 가장 고사양의 스펙, 이 정도의 가성비 있는 카메라는 없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루믹스 S1 H2를 기다리면서 S1 마크2 카메라를 패싱하고 있는 크레이지 정감독이었습니다. 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